자, 유형별 답 불러준다. 13번에 2번, 14번에 2번, 15번에 2번, 16번에 2번, 17번에 2번, 18번에 5번. 거기까지였지? 자, 거기서 질문 있으면은 불러서 한두 개 보고 갈게. 선착순 2개 정도만. 7번. 16번? 오케이. 그래서 그 2개 봐보자. 자, 16번에, 컴패터티브가 경쟁하는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과정이라든지 직업의 지원, 취업하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강력한 퀄리피케이션,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였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들에게 유리한이라고 해석합니다. 페이버가. 지한테 유리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 어서 와. 자, 지금까지 포인트는 뭐다? 누구나 강력한 자기만의 능력이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하지만, how valuable이니까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이런 얘기지. 그러한 사실들만이 단독적으로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있다? 하지만 있잖아, 하지만. 하지만이니까 없다, 이렇게 돼야 돼. 하지만 이것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가장 최근에 렉처라든지 프레젠테이션, 강연이나 뭐 발표 같은 게 되겠지? 네가 참석했던 강연이나 이걸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너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만약에 너가 대부분의 사람과 비슷하다면 너는 recall, 많은 것을 회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치? 기억이 안 날 거야. chances가 하면은 아마도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이런 얘기. 하지만 너는 기억을 한다. 이야기, 얘도 일화, 예시들을 기억해. 어떤 사건으로부터. 비록 뭐뭐 하더라도 너가 생각은 할 수 없어. 그것들의 정확한 컨텍스트는 문맥은 맥락은 생각 못 하더라도. 자, 여기에 답이 나왔네? 뭐는 기억한다는 얘기야. 방금 뭐는 기억합니까? 그렇지. 이야기, 일화, 예시들 이런 거는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거. 그래서 초반에 우리는 모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자격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물어본 다음에 보통 이야기는 기억을 못하지만 뭐가 있으면은 보통의 어떤 사건은 기억 못하지만 거기에 이야기나 예식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은 오늘날 플러디드도 가득 넘쳐난다는 얘기죠. 사실들, 정보들 이런 걸로 가득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을 let pass through니까 우리의 뇌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합니다. 뇌를 통과해서 지나가? 기억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안 난다는 얘기죠.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죠. 무엇과 함께 미니멀, 최소한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리텐션, 기억, 잘 안 난다는 얘기야. 자, unless는 무슨 뜻이었니?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었거든.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거 하지 않는다면 기억이 안 난다. 맞지? 만약 이게 아니라면 기억이 안 나.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네?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기억이 난다. 그렇지. 그래서 something, 무언가가 만들어 그런 정보를 stand out, 밖에 혼자 서 있으니까 눈에 띄다는 얘기거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눈에 띄게 만들면 기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나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 눈에 띄게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이걸 해야 된다. 저 되게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안 나겠지.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성실했냐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빡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결정타는 that's where. 바로 거기서 이야기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 뭔가 정보를 기억나게 하려면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신의 능력, 자격에 더해야지만 더 기억이 날 수 있다. 이게 글의 주제가 되겠네. 자, 그럼 보기 1번을 봤더니 만들어라. 너 자신을 눈에 띄게 만들어라. 뭘 사용해서? accurate terms. 아,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거든? 근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건 아니었지? 여기에 이야기만 들어갔으면 정답이 됐겠네. 이거 좋은데? 이야기의 힘. 벌써 마음에 들어. 왜 우리가 필요한지, more than facts, 단순한 사실 이상의 것이 필요한지. 아, 사실보다 더 필요한 게 이야기구나. 얘는 괜찮지? 어떤 이야기 말해주는 사람의 핵심 자격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얼마나 큰지, 우리의 평균적인 기억의 능력이, 기억력 이런 얘기도 아니었어. 단 하나의 사실이 가치가 있다. 완전한 이야기만큼 가치 있다? 이 말은, 야, 완전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 하나의 사실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 반대가 되는 거지. 이야기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얘는 뭡니까? 자, 먼저 프로텍티브는 보호해 주는 거야. 오버가 들어갔네. 어떻게 보호해 줘? 그렇지, 과도하게 막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들은 스페어 키즈 합니다. 이 스페어가 세이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봐주면 돼. 구해주는 거야. 구해줘. 아이들을 뭐로부터? 모든 자연적인 consequences, 결과로부터 구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직 참 뭔지 모르겠어. 근데 좀 과한 부모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이건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불행하게란 말이 나왔어. 아, 그럼 이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지? 마이너스라는 건 알겠지. 이거 뭔가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만 느껴줘도 돼. 자, 그들의 아이들은요, 종종 부족합니다. 명확한 이해가.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들의 부모의 규칙 뒤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면은 아이들은 이해력, 어떤 이해에 대한, 이유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떨어질 수 있더라. 이런 안 좋은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부모의 과잉 보호,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어떤 이유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 자, 아이들은요,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어떻게 바운스 백 하면은 다시 막 튀어오르는 거거든. 실패로부터 튀어오르는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지, 혹은 어떻게 실수로부터 회복을 하는지도 배울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들이 막으니까. 그들이 making poor choice, 형편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실수로부터 뭔가를 회복력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아니 혼자 애가 막 좀 실수도 하고 그지?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배우는 방법을 알 텐데, 야 절대 하지 마, 아예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I should wear, 나 입어야 돼, 자켓 입어야 돼, 왜냐면 오늘 밖이 추우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야, 이래야 돼.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나 자켓 입어야 돼. 왜? 우리 엄마가 입으라고 했어. 바보지? 약간 바보가 돼버려.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 기회 없이 뭐 할 수 있는 기회냐면 진짜 세상의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들의 부모가 그러한 규칙을 만드는지 몰라. 그냥 따르는 거예요. 바보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prepare, 준비를 시켜준다. 아이들을 성인에 대해서 좋은 성인이 될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거야.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생각을 하는데 잠재적인 그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어른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럼 이 글은 초반에 요렇게 안 좋은 일이었지, 그지? 그럼 이걸 우리가 문제점으로 볼 수 있었고, 문제점이 나오면은 뭐가 나온다? 해결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글의 형태라고 했거든?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된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겪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과잉보 하지 말아라. 지가 판단해서 뭐 욕도 먹어봐야 돼. 자기가 스스로 해서 실수도 해봐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 너무 보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우선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이다. 그럼 부정적인 측면이지. 여기까지 괜찮지? 뭐가 나왔어? 버추얼 월드, 가상세계? 아니지. 여기 과잉 보호가 나왔으면 될 텐데. 자, let 블라블라 블라블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세요. 이거네. 괜찮다, 그지? 나쁘지 않은데? 선택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다. 오히려 실수하란 얘기였어, 여기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라. 이것만 봐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말 들으라는 얘기야. 자, 혜택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예의 혜택이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텐데, 과도한 부모. 반대가 되는 거지, 그치? 과도한 부모의 단점.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
숙제해서 다 맞은 사람. 하나 틀린 사람. 두 개. 두 개. 저는 세 개. 현우 숙제했어? 몇 개 틀렸어? 많이 틀렸어? 맞다. 너 늦게 와서 답을 모르지? 13번부터 15번까지 다 뭐였어? 2번. 13, 14, 15 다 2고, 마지막만 5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 두 번째 의무를 받았어. 여기 볼륨 2라고 되어 있고, 한 장을 넘겨서 우리 1페이지만 정리하고서 쉬었다 갈 거거든. 이쪽만 정리하고 싶시다. 우리 지금 문법, 어법, 기출 유형별로 보고 있고 1번이 뭐였지? 동사냐, 준동사냐 구별하는 거. 2번이 뭐였어? 2번이 동사의 형태였잖아, 그지? 수일치하고 능수동 따지는 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거고,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건 관계사와 관련된 파트가 되겠다. 관계사. 우리 관계사는 종류 굳이 나누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런 애들은 뭐라 불러주죠? 후나 위치 같은 거.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주고, where나 when 같은 건 뭐라 불러줘? 관계, 부사다라 불러줍니다. 이거 알아서 구별해도 되고, 그냥 묶어서 나는 관계사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름은 굳이, 알면 좋고, 몰라도 큰 상관없다, 그치? 자, 제일 중요한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얘들의 하는 역할은 다 똑같잖아요, 그치? who를 쓰던, when을 쓰던, where를 쓰던,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냥 꾸며줘. 해석도 똑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장소 똑같아요. 하지만 두 개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뒤에 문장 구조였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후나 위치 같은 이런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은 관계 부사 계열로 간다. 이게 그냥 시험 문제 전부야. 그 중에서도 맨날 누구랑 얘하고 이렇게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하고 where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situ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 뜻이 뭐야? situation. 상황이란 뜻이잖아. 그지? 상황. 그럼 요 뒤에 꾸며주고 싶거든? 어떤 상황인지. 위치를 쓰는 게 맞을까? where를 쓰는 게 맞을까? 둘 다 된다고요. 둘 다 돼. 더 쉬운 걸로 가자. 책상. 책상은 사물이야, 장소야? 둘 다 된다고. 사물이지만 내가 여기다 책을 놓으면은 장소가 되는 거잖아.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장소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런 일반적인 명사들은 사물도 되고 장소도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시험 내기 좋은 거죠? 이 뒤를 보고서 판단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말까지 붙여볼까? We met each other. 자, 우리가 서로를 만났던 상황. 괜찮지? 우리가 서로를 만난 상황이야. 그럼 이때는 which 써야 돼? where 써야 돼? which?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서로를 목적어 있네? 그렇지, 완전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where를 써야 된다. 반대 경우도 보여줄게. We don't understand.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 말은 되잖아, 그지? 그렇지. 이번엔 이해하다 다음에 무엇을이 없잖아, 그지? 불완전하니까 이때는 위치를 써야 된다. 알겠죠? 뒤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야. 관계사는 그것만 하면 돼. 자, 그리고 이렇게 후나 위치도 있고 우리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 이때도 완전한 문장이다. 우선 이 공식부터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됩니다. 됐어. 요거 안 헷갈려? 물어봐도 돼. 강원아, where 다음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좋아요. 정훈아, which 다음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치우야, 전치사 which 다음에 완전한 문장. 잘했어. 수민아, when 다음에 완전한 문장. 잘했어. 잘했어. 한 번 더, 수민아. which 다음에. 알겠지? 그거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거 아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연아. where 다음에. which 다음에. 전치사 which 다음에.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자, 그럼 그 밑에는 이제 뭐가 있냐? 그럼 우리들이 진짜로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이제 경우수를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완전한 경우엔 당연히 주어 있을 거고요. 동사 있을 거고요. 이게 타동사라면은 목적어까지 있으면 돼. 이 세 개만 있으면 완전한 거야. 또 하나는 동사가 만약 자동사는 원래 일렬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만으로도 완전할 수가 있다. 그치? SNS는 생산할 수 있다. generate, 만들다, 생산하다. 생산하다는 뒤에 일렬이 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으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영어는 무조건 와야 돼. cooperation, 협력을 생산할 수 있다. 되지? 이거 완전한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어묵 같은 단어 우리 무슨 사라 불러주니까? in, for. 전치사로 불러주지, 그지? 자,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괄호로 묶어준다 그랬지? 전치사 명사는 묶어. 그러면 얘는 문장의 주어 역할 해? 동사 해? 목적어 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빼는 거야. 그래서 문장의 완전성을 판단할 때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빼고 그 앞까지만 해서 요걸로만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We cooperate with, 뭐야 이거? 우선 전치사 있네. 묶어. 이 뒤에 나온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 빼. 다 필요 없고 단지 이 두 단어만 가지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하면 된다. 단순해지죠? 자, cooperate은 뭐 하다? 좋아요, 협력하다. 생각해봐. 뒤에 을를 붙일 수 있어? 나는 너를 협력한다. 이상하지? 이상해. 그래, 이런 게 자동사야. 우리말에서도 을이 안 붙는 애들, 이런 게 자동사인 거지. 그러면은 이거 없어도 이것만으로 어떻다? 문장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불완전한 경우는 주어가 없어. 쉽지? 뭐야, 동사부터 시작하네. 주어 없네? 불완전이야. 또 하나, 목적어가 없어.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주어가 없거나 타동사, 을이 필요한 동사인데 뒤에 을이 없어. 딱 이 두 경우만 불완전하다 불러주는 거야. SNS는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 이런 전치사는 묶으라 그랬어. 필요 없어. 그러면 잠깐만, 생산하다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없네. 이거 불완전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자. 여기에 위치를 쓸 거냐, 인위치를 쓸 거냐. 우선 이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판단하면 되겠네. 뭐 주어는 있어요. 자, 여기가 동사네. 할 거다. 너는 할 거다. 아이고 미안. 운동을 있다. 너는 운동을 하는 중일 것이다. 완전해 불완전해? 정답은? 그렇지. 이렇게. 얘가 완전하니까 인위치구나.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엔드가 있잖아. 그지? 끊어버려.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니까 필요 없어.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is clear. 깨끗하다? 얘는 어때? 완전히 불완전. 왜 불완전하다고 느껴져? 그치? 그러니까 비동사 뒤는 좀 틀리죠?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하나 있거나 이렇게 형용사 하나만 있으면 완성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완전한 거야. 비동사 뒤에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완전하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정답은 where가 된다. 그렇지.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딱 하나 빠진 게 있어. 잘 안 나오는 건데, 여기다 추가만 할게. 아까 위에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관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in이 됐던, for가 됐던, of가 됐던, which라고 내가 써놨어. 아니,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는 where는 못 씁니까? 못 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which를 썼어. 전치사 다음에 who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써. 못 써. 그러면 앞에 사람이다. 사람이면은 who가 아니라 뭐만 써야 되냐면 who만 써야 돼. who만. 마지막. 그럼 우리 who나 which를 대신하는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도 있잖아. 전치사 다음에 that 쓸 수 있다 없다? that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관계사는 이 두 개가 전부야. 앞이 사물이면은 which 쓰고 사람이면은 who만 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씁니다. 다 정리했으면은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생각보다 좀 헷갈린다, 그지? 단어 뭐 이런 거 질문 있으면 물어도 돼? 뭐. situation? 아까 나왔던 거네. 상황. 상황. 여기도 오늘 혹시 성적표 가져왔니? 잠깐만, 못 사고 줄게. 사고 있다 줄게. 음, 음. ingredients는 재료라는 뜻이야. 뭐 음식 재료 이런 거. 재료. 다 챙겼어? 한식? 아니, 애들 달래요. 어. 얘들아, 그냥 우리가 먹어.
뭐 있어. 많이 먹어도 돼. 대신에 밖에 가져가면 안 돼. 알겠지? 여기서 먹는 거는 만큼 먹어도 돼. 다 해봤나? 괜찮아? 잘 되는 것 같아? 뭔가 좀 헷갈려, 그지? 구조가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치사 다음에 whom을 썼어. 이것만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것만 보면 괜찮아. 맞아. who 못 쓰고 애 쓴다 그랬어. 그럼 확인해야 될 게 이렇게 묶여서 여기까지가 이걸 꾸며주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Immediate approval or clementation is intended라고 되어 있는데 barrier이구나. 이게 매장. 땅에 파묻는 거야. 그리고 얘는 약간 우리 사람 죽으면 뭐 하는 거 뭐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장과 장래 이것이 의도되어져 있다. 한 번 더. 매장이 의도됩니다.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매장이 의도된다. 뒤에 을을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매장은 의도됩니다. 무덤을. 이상하잖아, 그치? 이것만으로 완전한 거죠. 그래서 수동태도 일반적으로 문장이 완전해진다. 그래서 form 쓴 거 괜찮고, 앞에, 뒤에 문장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자, 2번은 위치가 나왔어. 자, 그럼 어디까지? affirm, finds. finds는 발견하다야. 당연히 뒤에 을을이 있어야 돼. 뭐가 보인다? 대시 보이네. 그러면 이때는 접속사 대시 나와서 뒤에 문장이 묶여야 되거든. It can't sell its goods 여기까지. 즉, 이 덩어리 자체가 find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 회사는 발견합니다. 이렇다란 사실을. 여기까지는 완전하죠? 또 하나, 이 안에도 그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 다 확인해야 돼. 이 안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럼 얘는 불완전인 거야. 이 안에까지 확인해줘야 돼. 그래서 위치를 쓰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 해석도 한번 해볼게. 상황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회사가 발견하는 상황이야. 그게 제품을 팔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물건 못 팔겠구나. 자, 그럼 고치기까지 해볼까? 완전하니까 뭘로 고치면 되겠어? 뭐? 그렇지. 아까 위치의 거의 라이벌은 where라고 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회사는 물건을 팔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장소 느낌이 될 수 있다. 괜찮아? 자, 3번도 artificial ingredients, 인공, 얘는 재료, 뭐 이런 뜻이거든? 인공 재료야. 어떤 재료인지 말해주는 거네. 위치를 썼으니까 문장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다, sometimes 가끔씩 어렵다. 그것은 가끔씩 어렵다. 어때? 완전한 것 같아? 불완전한 것 같아? 아까 이거 완전하냐고 불완전하냐고. 여기까지만 보면 되잖아. 왜? 뭐가 없어서. 자, 이번에도 비동사죠. 비동사면 뒤에 형용사나 명사 하나 있으면 완전하잖아. 그럼 우리말 해석으로도 그것은 가끔씩 어렵습니다. 을이 올 수가 없는 거잖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완전하기 때문에 위치는 틀렸다. 자, 그럼 해석으로 한번 가보자. 그것은 가끔씩 어려워. 그리고 이때 it은 가주어기네. 이게 진주어야. 자, 아는 것은 어렵답니다. 정확하게 what is inside them,
그것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확하게 어렵다.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재료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말도 해석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바꾸기까지 해볼까? 바꾸기까지. 어떻게 바꿔주면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인공 재료들에서 혹은 인공 재료들에 있어서 뭐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이 되면 되지. 그러면 where를 써도 틀린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전치사 위치를 보통 쓰는 거야. 이 재료들에게 있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 뭐뭐에 있어서 뭐뭐를 가지고 이런 전치사가 있어. 뭐뭐를 가지고 뭐뭐에 있어서 at 뭐뭐를 가지고 함께 그렇지. 그래서 with which를 쓰면 이 인공 재료들을 가지고서는 안에 뭐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물론 아까 했을 때 뭐 at도 되고 여러 가지 쓸 수는 있겠지. 어쨌든 틀렸다라는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좀 쉬었다 가자. 오늘도 왜 이렇게 덥지? 그만 하고 줄게. 이거 묶여있네. 이거 이만. 수민아, 잠깐만. 복사만 하고 올게.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자, 이제 이어서, 요 뒤에 문제는 숙제로 한번 풀어오면 되고, 독해로 가볼게요. 자, 7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7페이지. 자, 요 앞에 유인물에서는 가장 글의 기본 A, B 키워드 2개 찾아서 인과관계 연결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면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이 글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힌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만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글이 있다가 보통 이런 데 하지만이 나왔어. 그러면 앞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니? 반대로 뭔가 뒤집어질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되겠지. 근데 여기만 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 하지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아, 이 뒤로 무슨 내용이 나오면 될 것 같아? 사과는 맛있다. 하지만 아무거나. 너무 작다. 사과는 맛있는데 너무 작아.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치? 좋아요. 괜찮습니다. 또 정훈아, 뭐가 나올 수 있겠어? 하지만 사과는 맛있다. 하지만 깎기가 귀찮다.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사과는 맛있지만 너무 작아. 크기가 깎기가 귀찮아.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너희들은 대부분 얘를 뒤집었잖아. 당연히 얘도 뒤집어질 수 있겠지. 사과는 맛있다. 하지만 오렌지가 더 맛있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뒤집어질지는 밑에를 보고서 확인을 하란 얘기고, 이런 데다 이제 어떤 말을 넣어놓냐면 이거야. 사과는 맛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아, 그럼 뭐 어떻단 얘기인지는 밑에를 봐줘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전개되고, 그럼 하지만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 여기에 but도 있고, 또 뭐 있을까? however 같은 것도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in, contrast. 얘도 이제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거든. in contrast. 우리 단어에서 contra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 반대라는 뜻이야. 반대. 그래서 on the contrary 이런 표현도 있고, 다 대조적으로. 마지막 하나 정도만 더. on the, 그렇지, other hand 같은 거. 이게 직역하면 나머지 손에 이거잖아. 이쪽 손엔 이래. 하지만 나머지 손에는 역시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yet이라든지 still, 아직, 여전히 이런 단어도 앞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면은 하지만 내 역할로 쓰일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8번 지문 한번 볼 텐데, 자,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use of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우선 에너지는 알겠다? 이거 원천이니까 에너지 원이 되는 거고, 요게 뭘까? renewable?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재생 가능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뭔데? 예를 들어. 그렇지, 그런 거야. 이제 다시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 태양열, 풍력,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뭐 하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이 has been encouraged. 자, 동사가 has pp 플러스 encouraged까지. 이 덩어리가 동사로 보이면 됩니다. 부사는 중간에 들어갔어. 이렇게 좀 길어지면 뭐만 보라 그랬어? 능수동만 따지면 된다 그랬어. 얘 지금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렇지. 비동사 pp잖아. 어쨌든 비동사 pp니까 수동이야. 그래서 encouraged 되었습니다. 장려가 되었다는 얘기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이 장려되었다. 자, 문장 끝났고요. 뭐로서 하나의 방법인데, harmonize the need to secure electricity supply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objectives. 자, 내가 with에다 표시한 이유 알겠니? 요 단어 때문에 그래. 이거 뭐하다? harmonize. 우리 하모니. 그렇지. 조화롭게 하다. 조화를 이루다. 즉, A하고 B, 두 개를 둘 다 조화롭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개를 조화롭게. 그럼 첫 번째는 전기의 공급이야. secure는 확보하다, 안정적으로 보완하다라는 뜻이죠. 전기 공급을 확보할 필요성.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의 보호의 objective는 목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도 공급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얘기야. 이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 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뭐에 관한 글이야? 그렇지, 무슨 에너지? 그렇지, 얘가 주인공이지. 태양열 쓰란 얘기구나. 풍력 쓰란 얘기구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 그냥 재생 에너지라고 써놓을게. 이게 권장이 되고 장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하지만이 나왔다. 미리 표시를 해놨고 뒤집어지겠지. 뭐가 뒤집어지나 보자. 하지만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은
또한 comes 온다 with its own consequences와 함께 옵니다. 얘는 결과라는 뜻이거든. 자기 자신의 결과와 함께 온다. 뭔가 일이 생긴다는 얘기지. 어떤 일이 생겨. 그리고 그것은 요구하는데 consideration을 고려.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는 명확하게 뭐가 나오지 않았지. 대신에 뭐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건 알 수 있어? 이건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맞구나. 하지만 나머지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네? 뭐가 바뀌었겠어? 얘가 바뀌었겠지. 얘가 뒤집어졌겠지. 반대로. 그러면 장려된다는 얘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뭘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단어를 가지고 보자면은 자기 자신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뭔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도 분명히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그게 마이너스한 영향력이 되겠지. 그렇게 예측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바뀐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요, 포함을 합니다. variety of 통째로 다양한이 되는 거죠. 다양한 원천들을 포함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다양해.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 파워는 수력이야. 수력. 오션 베이스드 테크놀로지니까 우리 바다에 있는 그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거 있지? 조력이라고 했었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아니 빨리 뭐가 안 좋은 결과인지 말해주고 싶은데 딴 얘기 막 잠깐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종류 다양해. 이렇게. 자, 추가로 게다가 additionally 여기도 세모 한번 쳐보자. 우리 in addition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지? 이런 게다가는 언제 항상 쓰인다? 언제? 그냥 1 플러스 1인 거야. 즉 앞에 있는 거와 비슷한 맥락에 하나가 더 오는 거지. 1 플러스 1. 앞에 지금 종류를 얘기했잖아? 여기도 종류 하나 더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야. 해양열, 풍력, 이건 지열인데, 그 다음에 생물 에너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러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들도 또한 가집니다. 자기 자신의 임팩트를 가진다. 영향을 가진다. 어디에? 환경에다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뭔지는 말 안 해주고 있어. 왜? 여기만 보고 답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살짝 딴 얘기로 살짝 빠졌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까지 나오네. 그럼 뭐에 대한 예시? 방금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어떤 영향인지 나올 것 같아. 우리 수력댐들은 가집니다.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데 aquatic ecosystem, 우리 아쿠아리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가지는 거야. 뭔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요, have been identified. 이렇게 동사 1, 동사 2, and로 병렬이고, 여기도 수동이라는 거 알겠지? identify가 이제 확인하다, 구별하다니까, 구별이 되었다.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로써 확인이 되었냐면은, 상당한 원천이고, 그린하우스 에미션. 아이고,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상당한 원천으로서 확인됐다. 그린하우스가 뭐지? 녹색집. 녹색집이 뭐야? 좋은 거야? 자연어 아닙니다. 우리 그 비닐하우스라 그러지? 온실이야, 온실. 온실 그린하우스라고 하는 거야. 온실. 온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까지 붙여볼까? 온실가스.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온실가스가 그 이산화탄소잖아. 지구의 기후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미션은 배출이지. 그래서 온실가스의 배출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확인이 되었다. 얘가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구나. 그럼 환경에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그렇지. 마이너스다. 결국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 수력, 풍력 엄청 환경이 좋은 것 같잖아. 근데 걔들도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서 바람, 태양,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생물 에너지 이런 것들도 또한 일으킵니다. 자, 이제 대놓고 주네.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일으킨다. 얘도 환경에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비주얼 폴루션이라든지 인텐시브한 랜드 오큐페이션이라든지 우선 시각 오염 이걸 뭐라 그러지 공해 시각 공해라고 하죠. 시각 공해라든지 아주 강렬한 땅의 점령이나 차지를 오큐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눈에 시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라든지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 새들의 파퓰레이션 우리 새의 개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 얘기 나머지는 예시들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답을 찾는 근거로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나와야겠죠. 얘가 꼭 나와야 될 것이고 얘가 환경에 안 좋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는 방법도 내가 살짝 팁을 줄게. 쫙 다 있잖아.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 절반으로 끊는 거야. 절반 끊어. 환경적인 사이드 이펙트, 옆에서 나는 효과? 이게 부작용이야. 여기까지 끊어. 환경적인 부작용. 이것만 보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지? 그럼 뒤에까지 보세요.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환경의 부작용. 그러네. 여기 A 나왔고, B 나와서 이게 답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쉬우니까. 두 번째,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돼 있어. 이게 실용적인 메소드, 방법. 얘만 보세요. 뒤에 보면 더 헷갈려. 얘만 보면 답이 전혀 상관없잖아. 지금 재생에너지가 환경에 안 좋던데 전혀 상관없어. 이것만 봐도 아니야. 자, 부정적인 영향. 이건 완전 좋지. 완전 좋아. 뒤에 봅시다. 전통적인 에너지 사용입니다. 전통적이란 얘기는 요즘에 쓰는 거야? 과거에 쓰는 거야? 과거에 쓰는 거지. 그럼 전통적인 에너지는 뭘 말하겠어? 옛날부터 썼던 거. 그렇지, 석탄, 석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고. 뉴머러스도 우리 숫자, 넘버 할 때 그 단어거든. 그래서 수많은 이란 뜻. 수많은 방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니라는 거 알겠지? 효과적인 절차. 어때? 얘만 봐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를 보면 더 헷갈릴 수 있거든? 앞에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좀 덜 헷갈리게 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넘겨서 우리 이제 9번은 너희들이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볼 거거든? 네 번째 줄에 하지만 이쪽, 요거 염두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지울 거니까 먼저 좀 사진 좀 찍읍시다. 숙제. 오늘 받은 유인물 똑같이 풀고, 해석 단어 찾아오고, 이건 기본 숙제들 합니다. 응? 뭐라고? 내가 언제 V를 했어? 나 한 적 없어, V. 그냥 이렇게 찍은 거지, 뭘.
빼주셨는데.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뭘. 그냥 이렇게 두 개. 하다가 찍어. 내가 명거 대신